안녕하세요. 트리비움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외모로 살펴보는 동양과 서양, 5세부터 85세까지 얼굴 세계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동서양 현인들의 정신 세계를 통해 나의 자기 개발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실제적인 적용점에 대해서 함께 통찰을 얻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동양 여자아이 5세라고 나와 있죠. 제가 질문 던진 거는 동양 5세 예쁜 여자아이의 그림을 그려줘. 눈을 중심으로 클로즈업 된 상태로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이런 사진이 아니죠. 그림 사진이죠. 사진 같은 그림이죠. 이것을 저에게 만들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제 질문에 따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연령대도 마찬가지로 핸섬맨, 그리고 뷰티풀 우먼, 그리고 아시아냐, 그냥 서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질문 던지니까 그냥 서양인들의 얼굴을 표본으로 저에게 제시해 주더라고요. 한번 일단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가면서 얼굴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5세 여자아이, 서양 여자아이, 5세 동양 남자아이, 서양 남자아이. 예, 제가 뭐 나이 같은 거는 적어놨으니까 제 말은 줄이고 사진을 쭉 넘겨보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제가 5세부터 10년 단위로 85세까지 동양과 서양의 남성과 여성의 그림 사진. 여러분 이건 사진이 아닙니다. 그림을 사진처럼 그린 것인데요. 보다 보니까 동양인들의 눈이 뭐 이렇게 초록빛깔이 나고 뭐 그러한 부분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뭐 동양인의 그 나이 때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뭐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그래도 볼 때 나이대의 변화를 잘 담아냈다, 그려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얼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제 얼굴이 좀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50대 초반인데 피부가 어떤가요? 이것은 제 그대로의 피부가 아니라 줌에서 약간 얼굴을 보정했기 때문에 저의 어떤 뭐 주름이 많지는 않지만 좀 약간 지저분한 그 피부가 좀 더 이렇게 뽀샤시하게 보여지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찍은 사진과 20년 전에 찍은 사진, 신혼 때 찍은 사진과 지금 찍은 사진을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한 건 변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85세 서양 남자의 이 얼굴에 있는 주름, 이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노화의 그런 현상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피부나 어떤 그런 것에 신경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사진을 보면서 야, 참 20년 전에 젊었다. 그리고 지금과 다르다. 이렇게 스스로 뭐 감탄 아닌 감탄사를 내뱉을 때가 있어요. 10년 뒤는 어떨까? 뭐 지금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0년 뒤에 제 모습이 걱정된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흐르는 세월, 막을 수 없는 세월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건강도 유지하면서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정도 선안에서 외모를 관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이 들려고 했던 어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관리를 하냐면 조금이라도 나이를 덜 먹기 위해서 내 피부가 나이는 먹지만 내 건강을 유지하면 그 건강이 이렇게 표면적인 얼굴로도 몸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 관리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지만 변해가는 자신의 그러한 얼굴과 그런 건강만큼은 잘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상식적인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젊을 때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진 것 같아요. 우리 나이가 들어서도 물론 이 세월을 담은 이 얼굴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말 젊을 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타이틀을 얼굴 세계와 그다음에 동서양 현인의 정신 세계라고 잡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얼굴 세계는 세월의 흐름 속에 묻어나는 이러한 주름들 때로는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정신 상태가 관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배움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진보가 어느 정도 관리된다고 한다면 얼굴 세계와는 달리 정신 세계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정신 세계를 통해 나은 사람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나의 그 정신 세계는 그들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가는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타이틀이 현인이라고 잡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책을 봅니까? 젊은 사람들의 어떤 발랄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책을 볼 때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 도움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인들, 인생을 살고 때로는 내가 살지 못한 그 세월을 견뎌낸 그리고 그 안에서 희노의 애락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 현인의 말 한마디가 오늘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으로 다가왔던 그런 경험들 아마 누구나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왜 지나온 세월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강조합니까? 그 독서, 그 책의 내용 속에는 현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멋진 문장을 넘어선 삶의 깨달음과 지혜가 다시 말해 그들의 정신세계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 50대도 지금 기대되지만 저의 60대와 70대가 기대됩니다. 70대 얼굴 한번 볼까요? 네. 75세에 제가 이 정도의 주름을 갖고 있을지 아니면 이것보다 좀 더 젊은 그런 얼굴을 갖고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제 75세 때, 85세 때 저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얼굴의 주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저의 연륜이 그리고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발효된 지혜가 이제는 내가 받아 누렸던 그 이상으로 후세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꼰대의 잔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세워나가는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의 공부는 바로 그러한 삶, 정신 세계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삶. 그런 와중에 여러분 저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실까지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외적 얼굴 세계와 그리고 내적 정신 세계가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만 삐끗해도 사건과 사고에 연루돼도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영역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계획 저는 세워봅니다. 항상 계획을 세우면요 계획대로 되는 경우보다는요 계획보다 전 잘된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누군가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계획대로 하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획을 세워놓으면요 개념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 개념을 잡은 상태로 무언가를 진행하다 보면요 항상 그 계획보다도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기회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들을 여러분 저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합니다. 계획보다 못 될 때도 있습니다. 계획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더 많은 경우 열의 여덟 아홉은요 그 계획 이상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의 선택이 가능한 것은 내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세계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정말 외적 외모 관리도 단순히 보여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그런 외적 건강도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지금보다 10년 뒤, 20년 뒤 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현인의 지혜를 정말 뿜뿜할 수 있는 그런 정신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트리비움 독서대학을 통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작은 돈, 저 스스로도 아직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것, 서로 돕는 것,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얼굴 세계와 정신 세계. 때로는 얼굴 세계는 시간이 갈수록 주름이 패이고 고름 깊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정신 세계는요, 더욱더 현명해지고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관리해 가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면 가능합니다.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을 봐도, 90세가 넘으신 저희 아버지를 봐도, 야, 이 부분은 그냥 헛된 꿈이 아니다. 이것은 충분히 소망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위한 오늘의 우리의 작은 연습, 무엇으로 가능할까? 바로 현인들의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90세 이상 살았던 그런 현인, 그런 질문도 던져봤고요. 80세 이상 산 현인들을 한번 나이대별로 한번 지금 정리해 보이는데요. 우리 데모크리토스, 여러분들 철학책이나 그런 과학책에서 아마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고, 기원전 460년경 출생해서 370년경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 한 90세를 산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그 원자론의 체계를 정립한 사람이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본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본다. 지금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있는 실체를 본다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은 뒤에 제가 또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 82세를 세상에 사셨는데요. 참된 삶의 의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여러분, 짧은 문장 아닙니까? 짧은 명언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자, 이 현인들의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생을 살아내는데 정말 중요한 그러한 정신들이 담겨 있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 부분을 이번에 출간한 아포리즘 노트에 지금 여기 데모크리토스의 이 말을 가지고 한번 제 생각을 이어나가 보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데모크리토스가 말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본다. 우리가 뭔가를 자꾸 보는데 그것은 있는 그 자체를 보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 같아서 한번 제가 이 말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저만의 아포리즘으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데모크리토스 그냥 명언집에서 봤던 문구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본다. 일단 저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 관심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인데 우리가 말하는 객관은 질을 높인 주관일 뿐이다라고 하는 일단 주제 문장을 잡아봤습니다. 이 짧은 5줄 안에 모든 걸 담아낼 수는 없지만 이 관심과 함께 이 말을, 이 생각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선입견과 기대와 욕망이라고 하는 한번 연관 키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그리고 어떤 생각을 글로 우리가 써나갈 때 제일 먼저 핵심 키워드를 잡고요. 그리고 주제 문장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심 키워드와 주제 문장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재료로서 키워드들을 몇 가지 찾아야 됩니다. 이 연관 키워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글의 내용은 똑같은 주제일지라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아래 문장을 써봤습니다. 누구나 선입견을 갖고 살아간다.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 꿈과 비전과 기대하는 바도 이 선입견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입견 자체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한계일 뿐이다. 그 선입견의 질을 높여가는 노력을 통해 주관이 객관화 되어가게 되고 나의 욕망도 선한 열매 맺게 할 수 있다. 이렇게 5줄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이 나의 아포리즘은 뭡니까? 지금 데모크리토스의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현인의 지혜에 대해서 나의 지혜, 이걸 뭐 지혜라고까지는 표현 못하겠지만 나의 정리된 생각을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 사람은 원하는 것을 보게 되지.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주관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어휘로 많이 사용되곤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입견을 갖고 살아갑니다. 데모크리토스가 지금 저 말은 무엇의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의 선입견. 먼저 자리를 잡은 어떤 견해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육에, 우리의 공부에, 우리의 배움의 과정의 목표는 우리의 선입견의 질을 높여나가는, 우리의 주관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 꿈과 비전과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도 선입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우리의 오늘의 한계예요. 그 초기값, 그 한계를 넘어서며 초기값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포리즘을 위해서 적용점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와 너, 인간과 세상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공부와 실천, 적용과 개선의 노력, 그 질을 높여가기. 그게 뭡니까? 그래서 독서하고, 그래서 글을 쓰고,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나를 변화시키고, 바로 그 과정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한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현인의 지혜를 그냥 현인의 좋은 지혜로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초기값, 나의 어떠한 그 선입견을 전제로 그 선입견의 질을 높여나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객관적으로 보고 말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우리의 주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주관의 질을 높여나가면 조금씩 조금씩 객관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객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하나의 현인의 그 정신세계를 통해서 나의 정신세계를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의 적용점을 하나하나 찾아나가고 적용해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아포리즘 적은 것 하나가 그 적용점이에요. 나와 너, 인간과 세상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공부와 실천, 적용과 개선의 노력, 그 질을 높여가기. 아포리즘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것처럼 톨스토이의 그 명언도 이렇게 오늘의 아포리즘에 적고, 참된 삶의 의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사느냐 죽느냐, 사는 것 죽는 것, 삶의 가치,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또 나의 아포리즘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세계 관리하자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정신 세계를 관리하자고요. 아무리 관리해도요, 점점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기대하지 않던 주름도 생기고요. 그리고 더 이상 관리하기 힘든 그런 상태의 얼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관리된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럼 그 얼굴은 빛납니다. 세상적으로 좀 못났어도요, 사람들은 그 정신세계를 통해 그의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얼굴을 바라보며 웃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초반에 그냥 보여드렸던 그 인공지능,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그래도 뭐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그러한 결과물이 아닌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의 그걸 정신세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공지능의 그 세계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보적인 면에서는 인공지능의 그 세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겠죠. 벌써 넘어섰죠.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그것과 다른 영역에서는 절대로 인공지능이 침해할 수 없는 그 영역, 그 가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해 가기 위해 여러분, 아포리즘 관심 가져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루에 10분 하나의 문장, 하나의 정말 멋진 아포리즘을 가지고 나의 아포리즘을 만들어 나가보세요. 핵심 키워드를 찾고 주제 문장을 세워보고 연관기원들을 찾아서 연결지어가며 나의 생각을 만들고 적용점을 하나하나 써가는 것. 여러분, 이거 10분 15분이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반복되고 축적되어 가면요, 지금 여기에 표어처럼 하루 15분 한 개 글쓰기의 힘. 어떤 힘입니까? 200일 후면 나의 운명이 바뀐다. 1일 1장 글쓰기 훈련법.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뭐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저 한 사람을 챙기고 가족을 챙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거리를 갖고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저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보다 60대가 더 기대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의 작은 글쓰기가 반복된다면, 지속된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 분야의 성공, 저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의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제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아마 그 의도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 세계 함께 관리하죠. 그리고 우리의 정신세계, 더 아름다운 정신세계, 더 멋진 정신세계 관리해 나가는데 이 아포리즘이 활용된다면 그것은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이야기 들고 찾아올 걸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